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9일차 영상이고요. 9일차 오늘 아침도 여러분 잘 일어나셨죠? 네, 우리 오늘 화요일 영상입니다. 신공공 관리론과 뉴버너넌스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골랐는데 어떤 분이 신공공 관리론하고 신공공 서비스도 좀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공공 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는 완전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신공공 관리론, 뉴거버넌스, 그 이후에 신공공 서비스 이론, 모두 다 1980년대에 정부 실패가 등장을 하고 그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했었던 이론들이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정말 경제학적 신자유주의에 근거를 두고 정부를 약간 시장 논리처럼 시장 논리라는 게 정부를 시장에다 던져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부의 시장적인 논리들을 적용하는 거죠. 이 신공공 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정부 조직에 우리 책임운용 기관이 도입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이지만 일반적인 정부 조직과 달리 기관장에게 자율성도 좀 주고 그다음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만들고 마치 정부를 회사처럼 민간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죠. 관리 가치가 결과입니다. 시장이라는 걸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업가, 갈등과 경쟁.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항상 갈등과 경쟁이 발생을 하니까요.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직 내부를 민간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가치의 문제에 많이 접근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탈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을 하면서 정부가 잘 못하면 이걸 민간에게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기도 하고요. 민간과 함께 생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면 협치잖아요. 통치를 같이 한다는 느낌은 아니어도요. 정부가 민간과 함께 무언가 정부의 서비스를 생산해 나간다는 가정 내에서는 이 신공공 관리론도 일종의 거버넌스. 그래서 제가 시장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다가 뉴 거버넌스 오죠. 뉴 거버넌스는 다른 말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버넌스 말고 너무 시장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무슨,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트워크 조직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버넌스 말고 네트워크란 단어에 또 꽂히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협력체로서의 거버넌스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지금 네트워크는 정부가 민간에게 계약을 통한 위탁을 해주는 형태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거버넌스 말고 공동체, 참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결과를 보긴 하지만 과정도 같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해주는 역할.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 조직 간에 어떻게 하면 참여하고 신뢰와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재정치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둘 다 특징이 정부의 역할은 축소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고요. 둘 다 결과를 중시하는데 다만 지금 보시는 신공공 관리로는 정말 결과만 보고요. 얘는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민간의 구분이 좀 상대적이죠. 그래서 민간이지만 정부의 역할을 하는 민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의 협력 강조하고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합니다. 이러다가 아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도입되면서 등장한 게 NPS, 뉴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그게 신공공 서비스 이론.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에서의 공익은 선생님 이거는 공익의 과정설 아닌가요? 사실 공익의 과정 실체 제가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그거 자체가 모더니즘적인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됐다 싫어해요. 그런 것보다 공익은 담론의 결과고 자꾸 왜 정부 역할을 방향 잡기라고 규정을 하려고 해. 이 담론의 결과 실체도 아닌 과정도 아닌 정말 담론의 결과. 구성원 모두 다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 담론의 결과로서의 공익을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해줘야 돼.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야. 그러니까 방향 잡기든 노잡기든 필요한 건 다 하죠. 그리고 이 정부의 관료들은 되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냉철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으로 실제 냉철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 사고는 전략적으로 하되 행동은 민주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일종의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얘기는 해요. 신공공 관리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공공의 영역, 공공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버넌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 볼게요. 일단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만 좀 골랐습니다.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공공 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기업가입니다. 뉴 거버넌스에서는 조정자예요. 둘 다 정부의 역할은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신공공 서비스로는 굳이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조금 더 큰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겠지만 작은 정부, 큰 정부 이거를 또 구분하는 걸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작아질 수도 있고 필요하면 커질 수도 있고. 오케이. 자,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조업기보다 방향 잡기를 강조합니다. 맞고요. 신공공 관리론 모두 다 산출을 강조합니다. 근데 얘는 진짜 결과만 보고요. 신공공 관리론은. 뉴거버넌스는 과정도 봅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부문 간의 경쟁, 뉴거버넌스는 부문 간의 협력이기 때문에 두 개는 이렇게 바꿔야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정답 되는 건 현재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거버넌스, 신공공 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입니다. 신공공 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고요. 공동체주의는 오히려 뉴 거버넌스의 특징이죠. 신공공 관리론이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경쟁입니다. 신뢰는 오히려 뉴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죠. 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건 신공공 관리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내용은 공교롭게도 1번에 2013년 지방직 9급과 2번에 2021년 국가직 9급 모두 다 방향잡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답이 나왔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9일차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 지을 거고요. 신공공 관리론 뉴거버넌스, 그 다음 신공공 서비스 이론까지 이 세 가지의 정말 신행정 국가 시기의 이론들 꼭 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공공 서비스 이론 생각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모더니즘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요일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정말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안녕.